내전 위기로 치닫고 있는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우리 국민 28명을 구출하기란 몹시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구출하는 데 성공을 했고 현재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오는 중인데요. 구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보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작전명 프라미스였습니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우리 정부가 작전명대로 무사히 교민을 구출해내겠다던 약속을 지켰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요. 수단에 체류 중이었던 우리 교민 28명이 수도 하르툼을 출발해서 포트 수단으로 이동을 했고, 우리 군용기를 타고 경유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을 한 다음 이곳에서 미리 대기 중이었던 대형 수송기에 탑승해서 지금 현재 서울공항으로 이동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수단 내 무력 분쟁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외교관과 자국민의 안전한 대피 작전을 개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아무런 인명 피해 없이 철수를 희망하는 28명 교민 전원이 안전하게 위험 지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이게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예, 정말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해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구출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좀 눈에 띄는 점이 하루 이상 육로 이동을 한 후에 이 항구 도시로 이동해서 군용기에 올라탔다는 점입니다. 이 현지 상황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육로 이동을 택한 건 어떤 이유였다고 봐야 할까요? 공항은 이제 수도 하르툼에 있는데요. 이 예. 하르툼에서 비행기를 이용한 대피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육로를 이용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수단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무력 충돌이 굉장히 격렬하게 벌어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하르툼이고, 실제로 하르툼에 있는 공항에서도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포탄이 떨어지거나 하는 등 위험뿐만 아니라 군용기가 아닌 민항기도 파괴가 되고 해치로도 손상이 되면서 공항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고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군용 헬기를 이용해서 수도 하르툼에서 이제 다른 자국민들을 이제 대피를 시켰었는데요. 예. 현재는 공항 이용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육로를 이용한 대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선택한 하르툼에서 포트수단으로 가는 이 경로 같은 경우에는 유엔이나 다른 비영리 기구 그리고 다른 국가의 대사관 직원들이나 그 가족들이 대피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만 굉장히 조마조마했던 대피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육로 이동 중에는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다행히 우리 국민이나 이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인원 모두 어떤 피해는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지도를 보면 수도 하르툼에서 포트수단까지는 약 85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아프가니스탄 미라클 작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그때 당시는 왕복 2만여 킬로미터였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거리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르툼이나 포트수단 모두 지금 가장 크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결코 위험성이 낮은 건 아니었고요. 예. 실제로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육로를 이용하다 공격을 받은 사례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카타르 대통령이나 프랑스 시민들을 태운 이 차량 행렬이 공격을 받았고 그 결과 부상자도 한 명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유엔 산하기구 직원 역시 차량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제 대피하다가 공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안전상의 이유로 우리 정부 역시 이 작전 계획 등에 대한 이 기밀 유지를 더욱 철저히 한 거라고 봐야겠죠. 네, 수송 대상 교민의 안전과 그리고 이번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기밀 유지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교민의 이동하고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역설적으로 피해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내전을 벌이고 있는 정부군과 반군 외에도 수단에서 활동하는 테러 단체가 이동 중인 우리 교민을 공격하거나 납치를 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 테러 단체가 정부의 작전 계획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이것을 역이용해서 자신들의 공격에 활용을 했던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2008년 인도 뭄바이 연쇄 테러가 이제 이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하르툼에서 포트 수단까지 걸리는 이동 시간에 비해서 이번 작전은 굉장히 2배 정도 더 이동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공격이 혹시라도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최대한 안전한 루트를 찾아 이동하는데 걸렸던 시간이 2배가 더 소요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탈출에 무사히 성공한 건 아무래도 우방국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 어떤 도움들이었습니까? 현재 지금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육로로 이동을 했을 경우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피랍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이 수단 정부군과 반군 양쪽에 제3국의 교민이 철수를 할 경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협상을 중재를 했었고요. 특히 수단 정부군과 반군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UAE 정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정보 네트워크를 지금 UAE가 쥐고 있기 때문에 UAE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교민이 육로로 구출되기는 쉽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특히나 우방국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우방국과의 국제 공조가 없으면 어떤 작전도 사실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예. 먼저 이 교민들을 구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용기가 지금 급파가 됐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피 작전을 위한 군용기가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기까지 군용기의 영공 통과도 우리의 우방국들이 승인을 해줘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중간 급유를 위한 중간 기착지도 제공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인 어떤 제3국의 교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를 벌였던 부분, 그리고 우리와 유사한 육로를 이용해서 먼저 자국민을 대피시켰던 사우디의 어떤 노하우를 전수한다든지 정보 제공이 없다라면 이런 협력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이번 작전의 성공을 가져왔던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점 종합을 해본다면 이번 프라미스 작전 역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우방국과의 연대감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상호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예. 특히나 이번 작전에는 이 수송기 2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각각 다른 수송기를 투입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작전에는 공군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와 그다음에 이제 암흑적 공중 급유 수송기 시그너스기가 이제 투입이 됐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슈퍼 허큘리스기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경고 시스템과 미사일 회피용 세프, 플레어 발사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전술 비행을 할 수 있고 여객기를 개조한 시그너스기에 비해서 활주로 이동과 탑승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신속한 이동과 그리고 대피가 필요했을 당시에는 허큘리스기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고, 단점이 이렇게 어떤 전술 비행도 가능하고 신속한 대피도 가능하지만 항속거리가 짧기 때문에 중간 경유지 이후부터 우리나라로 이동하기까지는 시그너스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2단계 철수작전을 벌였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예. 실제로 이 두 수송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미라클 작전에서도 유사하게 투입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작전에서 군 수송기뿐만 아니라 청해부대 충무공 이순신함도 급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항구 도시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해부대도 급파된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플랜 B를 위해서 지금 같이 급파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만약에 하늘길이 막혀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해부대의 충무공 이순신함을 통해서 이제 경유지로 이동을 하고, 그 이후에 시그너스기가 한국으로 교민을 수송하는 작전을 담당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급파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결국 플랜 B의 작전까지 세워놓는 이 치밀함 끝에 구출에 성공을 했는데 교민 28명이 오늘 서울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역할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국 시간으로는 약 1시간 반 후면 이제 교민들이 입국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입국 후에 체류 장소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어떤 물리적인 건강, 그리고 이후에 어떤 생계 지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송은 전체적인 작전의 일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리고 수단의 상황이 종료가 돼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굉장히 장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정말 버리다시피 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교민들을 어떻게 예. 지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한 가지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사실 내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대피하는 이 일련의 과정은 굉장히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치료도 이 지원 과정에서 함께 논의가 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예상치 못한 대형 사건이 발생을 했을 경우 이런 사건이 발생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것도 피해 복구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 부분도 교민 측에서 좀 같이 논의가 적극적으로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교민들의 일상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